무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소수 이 강의 같이 이어갈 강사 박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더우셨죠? 오신 모습들이, 지쳐있는 모습들이 역력하세요. 오시면서 차가 굉장히 많이 막혔을 거예요. 그죠? 차가 저도 오는데 많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경상남북도를 일주일간 순회하고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좀 보시는 모습이 좀 꼬질꼬질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피곤한 교색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근데 저 보기에 피곤해 보이시나요? 어떠세요? 전혀 안 피곤해 보이시죠? 네, 일주일 동안 이 전라남북도, 그 다음에 2주 동안 한 거, 전라남북도, 충청도, 경상남북도 강의를 하루에 2타임, 3타임씩 계속하고 지금 온 거거든요. 그 비결이 뭘까요? 수소수의 비결입니다. 결론은 버킹검이죠. 자, 오늘 이렇게 오셔서 많이 체험들도 하시고 보셨을 거예요. 제 목소리 다 들리시나요? 네. 더 크게 할까요? 더 괜찮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잘 안 들리시면 귀를 좀 바짝 기울여 주시면 더 좋을 거예요. 굉장히 예쁘고 능력 있고 멋진 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좋은 물질들이 많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가장 얘기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연구를 거듭하고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했을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첫째는요,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그죠? 수명 연장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근데 어떻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질질질질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구질구질? 아니시죠? 어떻게 안 아프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두 번째 이슈가 뭐냐면 질병 퇴치입니다. 안 아프고 오래 사는데 어떻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반짝반짝 윤기나게 살고 싶으시죠? 그것이 바로 노화 방지입니다. 세계 석학들이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거듭해도 끝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30세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과학의 발전의 덕분입니다. 그러면은 아프면 사람이 태어나서 아파서 늙어서 죽어야 되는데, 지금은 죽고 싶어도 절대로 못 죽는 세상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죽는다든지 이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여러분들 그 노인분들 보셨어요?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실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편찮으세요. 금방 돌아가실 것 같아요. 119 불러서 병원 가셨어요. 일주일이면 살아서 오세요. 그죠?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다시 살아서 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과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서 죽는, 늙어서 죽는, 예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계 여러 곳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귀중하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세계 3대 기적의 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3대 기적의 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과 멕시코와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냥 일반 샘물이에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일본에 있습니다. 일반 샘물인데 아주 평범한 일반 샘물이 오늘물이에요. 근데 이 물을 먹으면 이상하게도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어떠한 질병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얼굴에 여드름이 있는 사람이 이 물로 씻으면 여드름이 없어져요. 아토피가 완전히 치유가 돼요. 암이, 자궁암이 나아요. 이게 뭘까? 아무리 봐도 그냥 일반 샘물하고 똑같은데, 우리 석학들이 또 그냥 있었겠어요? 연구를 해봤겠죠. 이 세계 3대, 4대, 3대 물의 이 기적의 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물이 아니고 기적의 물이래요. 왜 기적이란 말이 붙었을까요?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살아난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물을 우리는 기적의 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물, 바르거나 먹거나 했을 때 그 기적의 물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소예요. 수소가 굉장히 많이 용존 함량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젊게, 예쁘게, 안 아프게 오래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셔야 되겠어요? 프랑스로? 독일로? 일본으로? 멕시코로 가시겠어요? 가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내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 공간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 수소 용존량을 높은 물을 늘 사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 안 드셨죠? 점심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 분만 눈이 반짝반짝한 거야. 아침도 안 드셨나요, 혹시? 이 강의할 때는요, 이 피드백이 있어야 좋은 강의가 많이 나옵니다. 이따가 이제 데모할 때는 서로 이제 카메라 들이대고 눈이 반짝반짝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유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사람의 마인드예요, 마인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게 독소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좋은 생각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독소들이 몸속에 차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서울에 공기 농도 아시죠? 지금은 뭐 가스버스가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지금은 지방이라고 해도 그렇게 맑은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업, 공업 단지라는 게, 농공단지라는 게 생겼어요. 웬만하면 다 산을 깎아서 콘크리트 건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되죠? 늘 우리는 오염물질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특히 먹는 거는 어떠세요? 여러분들 패스트푸드 좋아하시죠?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세 분? 응? 쌀국수. 세 분 다 같이? 좋은 거 드셨네요. 근데 대부분 이제 햄버거라든지 패스트푸드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리고 청량음료 여름에 또 많이 드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꼭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먹고 마시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물을 비롯한 모든 것들. 인스턴트를 굉장히 먹고 마십니다. 그죠? 안 먹고는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청정지역이라 하더라도요, 이 세계는 하나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리산에 가면 훨씬 더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산소 용존량이 1% 미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여기 있는 오염물질이 그쪽에도 가요. 황사가 거기도 옵니다. 대기 중에 있는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이 들어있는 황사비, 산성비가 거기도 똑같이 내립니다. 그러면 이미 어떻게 토양은 똑같이 오염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쪽은 나무가 많으니까 정화를 많이 시키겠죠. 흙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흙보다는 콘크리트가 많으니까 정화가 안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먹는 것만 내 몸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전부 다 화장하셨네요. 100% 천연으로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클렌징부터 마무리까지 100% 천연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네? 어쩌면 좋겠습니까? 저는 립스틱하고 섀도우 빼놓고는 100% 천연으로 했습니다. 클렌징부터 전체 파우더까지. 근데 이렇게 해도 어떻게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이 달라붙죠.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피부로 경피 흡수되는 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경피 해독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피 해독이라는 것은 우리 표피에서 해독하는 것, 표피로 들어간 물질을 표피에서 제독하는 것, 일루트톡스. 일루트톡스는 독소를 뽑아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이 표피에 있는 독소가 굳이 밖에서만 들어갔을까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 어디로 가요? 전부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 끝까지 오잖아요. 머리카락까지. 그죠? 그랬을 때 그 독성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속에는 얼마나 많은 수은이나 납이나 이런 증금속들이 내포가 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죠? 내 뼈 속에, 내 치아 속에 얼마나 많은 중금속들이 내재되고 있을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들 예쁘시고 젊으신 거 보니까 결혼을 하시거나 하셨거나 아이를 낳으셔야 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성들은요, 그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신 중에 내 뼈 속에, 머리카락 속에, 치아 속에 있는 영양소까지 다 나옵니다. 그때 영양소만 나올까요? 이미 축적되어 있던 중금속들이 그때 나오기 시작해요. 내 머리카락이 무슨 중금속이 있다고 그래 지금 이상한 생각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들 모발 미네랄 검사라고 아십니까? 응? 그러면은 내 인체 전체의 중금속의 농도와 내 호르몬의 농도, 내 젊음의 나이, 생리적 나이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미네랄,
모발 미네랄 검사했을 때 유전자 검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치아 속에, 그리고 표피 안쪽에 뼈 속에, 그리고 이 표피 속에 얼마나 많은. 근데 이제 체지방이 많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근데 특히 여자들 중에서도 체지방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 지방은 중금속을 자꾸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서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며칠 동안 굶어서 빼실 것인가? 요즘 하는 그 효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장을 해독해서 빼실 것인가? 물론 장 해독하셔야 되죠. 우리는 인케어, 아웃케어가 동시에 되어야 됩니다. 장 해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 해독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경피 해독이에요. 여러분들의 경피 해독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경피 해독은 매일매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독소를 마시잖아요. 내 돈 들여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돈 들여서 내가 아까운 시간에 내 손으로 얼굴에 무언가 계속 바르고 계셨어요. 그죠? 무엇을 바르셨어요? 화학 성분들을 많이 바르셨어요. 그걸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 저녁에 쓰시는 폼클렌싱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으시나요? 많이 믿으시면 우리가 노화가 안 옵니다. 근데 예전 같지 않다, 작년 같지 않다. 요새 이제 나이트 가서 새벽 3, 4시까지 뛰고 뭐 그 다음날 화장이 안 받는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시고, 또 어디 지방에 가면은 물 갈아 먹으면 어떻게 되세요? 피부에 트러블이 난다. 계절이 바뀌면 어떠세요? 또 피부가 건조해고 또 트러블이 난다. 가을 되면 머리가 많이 빠진다. 머리가 뻣뻣해진다. 이게 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노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어떤 물질에 의해서? 이런 해로운 물질에 의해서. 나이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절대 죄가 아니에요. 나이 탓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늙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몸속에, 피부 속에 존재하고 있는 산화 물질이 있어요. 그 산화 물질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세요? 활성산소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활성산소 얘기 못 들어보셨으면 항산화작용이라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항산화. 화장품도 항산화작용을 한대. 먹는 것도 항산화, 뭐 블루베리 하면 최고가 뭐예요? 항산화작용을 한대요. 그죠? 엔티에이징 크림, 엔티에이징 세럼 들으면 뭐 있대요? 항산화작용을 한대. 이 항산화가 도대체 뭘까요? 항산화라는 거, 항이라는 거 엔티예요. 그죠? 산화라는 건 뭐죠? 녹슬어간다, 죽어간다, 시들어버린다는 거. 녹슬고 시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게 항산화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산화가 되는지도 아셔야 되잖아요. 왜 산화가 되는지, 내가 왜 항산화를 해야 되는지.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심각해지는 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내 인생이 밝아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요. 아, 항산화라는 거,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거고 있는 걸 없애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활성산소 왜 생기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쌀국수 레귤러 드셨어요? 라지 드셨어요? 오늘 이쪽이 타켓이에요. 뭐 드셨어요? 세트 시켜서. 아, 세트 배부르게 드셨어요? 배부르게? 저쪽 거의 2분만 드시고 안 드신 것 같은데. 그러세요. 우리가 배부르다라고 느끼시잖아요. 그죠? 배부르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활성산소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과활성이에요. 과활성. 우리가 과식을 하면은요, 굉장히 많은 산소와 영양이 필요로 합니다. 무엇하기? 소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를 1차 생성물질을 2차로, 3차로 환원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산소와 영양이 필요해요. 그때 산소가 과하게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만큼만 써야 되고, 요만큼이 필요했는데 이만큼이 산소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내 몸에서. 나머지 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과식이, 우리는 소식을 해야 오래 산대요? 과식해야 오래 산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에서 그런 겁니다. 과식을 하면 할수록 활성산소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또 다른 정상세포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세포의 수명이 짧아지겠죠.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겠죠. 빨리 죽겠죠. 그죠? 소식을 해야 오래 산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것들,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7, 8월에 뜨겁게 내리쬐는 자외선입니다.
이 울트라바이올렛 자체들이 굉장히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따갑지 않으세요? 뜨겁죠? 덥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피부는 어떻게, 나 스스로 보호하려는 힘이 작동이 됩니다. 보호해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내 번을 입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번을 입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때요? 번을 입은 다음에 암이라는 걸 발생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활성산소를 내뿜어서 자외선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갖고자 하는 힘보다 더 많은 산소를 발생시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머지 또 세포를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이 많이 오면은 우리가 빨리 늙는다, 젊어진다? 젊어져요? 늙죠. 어떻게 늙어요? 끌리면서 색소도 많이 생기고 하지만 주름이, 진성주름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합성의 화장품들을 다 쓰셨다고 그랬는데 자외선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활성산소뿐만이 아니라 그 활성산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바르고 있는 이 화장품 속의 화학 성분들, 그죠? 특히 방부제들이요. 합성향과 방부제, 얘들하고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진짜 완전 3쿠션 짬뽕이 돼버리는, 이렇게 해서 피부를 무차별 공격을 하는 거예요. 트러블도 생기고, 나는 엔티에이징을 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발랐는데 점점 늙어가 얼굴이 처져요. 나는 화이트닝을 하기 위해서 미백 화장품을 발랐는데 오히려 더 건조해지고 피부가 쩍쩍 갈라지고 더 터요. 엔티에이징 발랐는데 기미가 생겨요. 그죠? 반대로 엔티에이징을 크림을 발랐는데 기미가 생기는 경우, 기미를 없애라고 발랐는데 주름이 생기는 경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르고 있는 화장품 속에 무엇이 들어요? 합성 성분들, 특히 방부제들, 합성향, 계면활성제, 이런 물질들과 햇빛과 내 스스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활성산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목숨처럼 바르는 것이 자외선 차단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자외선 차단제 몇 시간이나 유지된다고 보세요? 자외선 차단제는요, 여러분들이 티스푼으로 한 숟갈을 바르셔야 효과가 있어요. 오늘 한 숟갈 바르고 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SPF 45, 50 막 바르 100까지도 있어요. 한 숟갈을 못 바르시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셔도 2시간, 3시간이면 다시 발라야 효과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해놓고 아침에 6시에 화장하고 나와서 10시나 12시 되면은 또 발라야 되는데 그때 세안하고 다시 화장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다는 얘기예요. 못 하시죠? 남아있는 그 화학성분들이 자외선과 결합해서 또다시 피부를 늙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안 바르다가 바르는 시점이 4월, 5월, 3월 이때예요. 그죠? 그때는 약국이나 병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서 뭐를 하죠? 피부과에 치료를 받고 있어요. 트러블이 나서. 이것이 바로 내 몸속의 과한 활성산소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금부터 쓰는 화장품부터 싹 끊어야 될까요?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끊을 수는 없습니다. 끊을 수는 없으니까 해결책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해결책이 바로 수소가 많이 들어있는 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그 피부과나 한의원이나 피부 미용실에서 굉장히 많은 수소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광주에서 교육 박람회가 있어서 광주 지역에 있는 피부관리실 원장님들이 전부 와서 위생교육을 받는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입니다. 왔는데 거기에 수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수소기 전환수 기계들이. 그건 뭐냐면 피부 미용인들은 피부를 어떻게든 젊게 예쁘게 치유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구들을 많이 홍보하러 그 자리에 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고 조그만 기계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활에서 생활 패턴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만 더,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수소수를 발라주시는 거죠. 제가 지금 2주 동안 전국 순회를 하고 지금 왔는데 그냥 순식간에 뿌려주시기만 하면 돼요. 순간순간 저같이 이제 천연 화장을 하신 분은 이 위에 뿌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화하게 화장을 하신 분들은요, 뿌리나 마나 소용이 없으세요. 언제 하셔야 돼요? 이불로 깨끗이 씻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피 해독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고 해독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특히 어떤 분이 좀 임산부들, 아기들, 그리고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으면요, 그쪽으로 또 이렇게 옮아서 들어가는 그 박테리아라든지 세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죠. 연고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 저녁으로 세안하시는 거. 내 일상에서 필요하신 거. 여기서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도 여기 지금 화순현 피부관리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테틱 운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에스테틱에 올 수 있는 확률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오실 수 있는 분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매일매일 못 오시잖아요. 뭔가 위로를 하기 위해서 오세요. 나를 가꾸기 위해서도 오고, 나의 어떤 그 캐리어나 이런 거, 일하는 그런 감각에서도 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얼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데일리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병원이나 에스테틱 오셔서 관리 받으시는 건요, 외식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아침, 저녁 사용하시는 거, 여러분들 아침, 저녁 식사는 꼭 하시잖아요. 하루에 2끼 정도는 드시잖아요. 아침, 저녁 밥 먹듯이 아침에 클렌징하고 화장하고 저녁에 세안하는 것처럼 그 생활, 데일리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소수로 오늘 권해드리는 겁니다. 아침, 저녁 그냥 내가 씻는 물에 그냥 버튼 하나만 눌러서 씻어만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수건으로 벅벅 문질러 닦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톡톡톡톡 쳐서 그냥 흡수시키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화장품들 바르시면 돼요. 아침에는 그대로 그 위에다가 기초 화장하시고 메이크업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또 천연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나오시고, 요즘에 햇볕에 나가면 여러분들 모발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모발 관리. 대책 없으시죠? 그죠? 대책 없으세요. 일단 감고 나오면 대책 없으세요. 미스트 이렇게 조그마한 병 하나 담아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뿌려주세요. 그러시면은 이 자외선으로부터도 막을 수가 있고, 환경 오염이나 이런 거, 특히 환경 오염보다도요 더 무서운 것이 자외선이거든요. 머리카락이 끊어지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호할 수 있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미스트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뿌려주시고, 또 맨살을 많이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스타킹 신는 사람 저밖에 없네요. 그죠? 이렇게 뭐 차에 앉아서란, 간단히 카페에 앉아서란 일하시면서도 한 번씩 뿌려주시면 지금 여기서 뭐 나오고 있어요? 에어컨 나오고 있죠.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죠? 이랬을 때 우리가 피부를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보호받는다는 거는 어떤 물이 들어가서 물이 촉촉하게 하는 것보다도 달라붙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살균하는 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계속 달라붙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표피를 살균해서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몇 가지 방법들을 오늘 제가 모델을 놓고 직접 한번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까요? 네. 터번 없어요. 네, 언니 터번 안 갖고 오셨어요? 응, 거기 있어요. 자. 네, 가까이 오셔도 됩니다. 네. 마사지 하기 전에는 뭐 여러 가지 전 단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갖고 계신 아로마들이 있다 그랬을 때는 아로마 정도 뭐 집에서 스트레스, 엔티 스트레스 할 수 있는 아로마가 있으면 간단하게 좀 살짝 찍어 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림프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볍게, 그래서 신경 전달이 된다든지 독소 배출이나, 우리 피부는 또 폐와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높여줄 수 있도록 아로마 한두 방울 찍어 놓고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세안을 하시게 되죠. 저녁이라면 클렌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클렌징을 하실 때 수소수를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안을 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피부 타입별로 민감성, 복합성, 뭐 지성 복합성 이런 거 하는데 지성용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이 볼을 맞춰놓고 해주시면 살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루 종일 외부에서 달라붙는 것도 많지만 여러분들 그 스스로 이 속에서 나오는 모낭충 균도 있고 박테리아 세균도 있고 피지 속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노폐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클렌징이 있을 거예요. 그죠? 클렌징의 수소수 중에 산성수로 이렇게 해서 폼을 내주시고요. 그래서 얼굴에 발라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제가 붓으로 바르고 있지만 여러분들 댁에서는 그냥 손으로 바르셔도 됩니다. 저희가 오늘 받게 되는 수소수 미스트를 클렌징이랑 섞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피부 타입에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미스트가 내 피부가 민감성이다 그랬을 때는 거기는 비타민 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클렌징은 어떻게 해요? 살균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렌징 하실 때는 가능하면 산성수를 요거 좀 씻어다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라놓고 가볍게 러빙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성용 쪽에 버튼을 눌러서 클렌징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똑같은 수소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내가 민감하니까 계속 민감용 버튼만 눌러서 그것만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튼이 저기 보시면 이렇게 있다가 따로 보시겠지만 보시면 민감용은요 비타민 C와 E가 같이 합성이 돼서 나옵니다. 우리 수소에. 그러니까 비타민 용존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어떤 보호하든지 피부에 미백 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주고요. 복합성은 비타민과 수소가 같이 용존량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성용은요 굉장히 살균력이 높습니다. 살균력이 99.9%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안하실 때는 가능하면 지성용을 뽑아서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면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해면으로 닦아주시고요. 없으시면은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미리 받아 놓으신 수소수로 헹구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해면을 사용하는 거 이것도 역시 수소수, 산성수로 지금 빼서 저희가 오늘 받게 되는 관리랑 네. 그거랑 비슷한가요? 예. 거기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마사지가 진행이 되고 저는 여기서 활용하는 방법만 하나씩 한 컷씩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화장 지우는 클렌징을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 딥클렌징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곡물팩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곡물팩도 하시고 또는 뭐 딥클렌징 여러 가지 스크럽도 활용하시죠. 여러분들 스크럽 사용하실 때 얼굴에 그냥 스크럽만 딱 넣으셔서 하시면 좀 자극이 가는 경우도 있고 하고 나면 뿔겁거나 하는 과정에서도 어떠세요? 굉장히 화끈화끈하고 따가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이 수소수 산성에 가까운 우리 그 여드름 쪽 물을 같이 섞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요거는 우리가 먹어도 되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 여러분들 오트밀 귀리가 좋은 거 다 아시죠? 곡물 중에 미네랄 비타민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요거는 방사능으로 해서 그 어떤 방사선을 쪼여서 말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 원밀이에요. 그냥 오트밀 그 생 원밀 자체를 분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있죠. 이따가 받으실 때 요걸로 해서 딥클렌징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굳이 오트밀이 아니더라도 뭐 율피가루도 있고 여러분들 또 많이 살구씨 가루도 있고 이런 거 쓰시죠. 그거 쓰실 때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반죽을 해서 이렇게 놓고 어떤 분들은 한 10분이나 5분 정도 경과하셔도 좋고요. 시간이 없으실 때는 그냥 문질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러빙을 하실 때는 어떤 곡물 팩을 하시거나 스크럽을 하시거나 클렌징을 하실 때는 손끝에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문질러셔야 되기 때문에 손에 힘을 주고 문지르시면 피부에 오히려 자극이 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가 좀 뻑뻑해지시잖아요. 그죠? 뻑뻑해지시면 바로 어떻게 되죠? 요 상태에서 미스트를 다시 한번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거 이제 저희가 같이 또 드릴 거거든요. 드리면 이렇게 뿌리다 두세 번만 이렇게 뿌려 놓으시고 다시 문질러 주시고 이렇게.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 방법만 알려드릴 겁니다. 다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눈 감은 상태에서 닦아주시면 돼요. 각질 제거할 때 예, 각질.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각질 제거 많이 일본 뭐 스크럽도 있고 솔트도 많이 쓰. 저는 지금 솔트도 가져왔는데 솔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디 스크럽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뭐 솔트 같은 것도 많이 쓰시나요? 어떠세요? 솔트 쓰시나요? 바디 스크럽도 많이 하시고 얼굴도 하시고. 먹기만 해봤지 얼굴은. 아, 그러셨어요? 요새는 바디 솔트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바디도 솔트를 많이 하시고 또는 얼굴도 딥클렌징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이렇게 그냥 솔트를 놓으시고 수소수 몇 번만 펌핑을 해주시면 되세요. 몇 번만 펌핑하면은 소금이니까 녹지 않습니까? 그대로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소금이지만 따갑지도 않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나면은 피부가 윤기가 나면서 쫀득쫀득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소금이나 이런 걸로 여러분들 이렇게 스크럽을 하시잖아요. 이 이후에 발라지는 물질들이 뭐 마사지를 영양 마사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급의 세럼 같은 걸 바르시잖아요. 그랬을 때 삼투압에 의해서 흡수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수소수가 들어가니까 어떨까요? 피부에 해독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물로 한번 싹 헹궈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집에서 하실 때 조금 더 정성껏 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소수에 이런 타올 하나 이렇게 접어서 수소수에 물을 흠뻑 담그세요. 담궈서 전자레인지를 1분만 딱 돌리세요. 1분만 딱 돌리시면 이렇게 촉촉하니 너무 꼭 짜지 마시고 살짝만 짜셔서 전자레인지 싹 돌리시잖아요. 그럼 온스포가 됩니다. 피부관리실에서 받으시는 그 따끈따끈하면서 기분 좋은 그 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스포가 되죠. 그래서 이걸 한번 딱 눌러주시면 모공도 열리고 그 다음에 모공이 열리면서 나머지 잔여물이 같이 다 빠져나오게 되죠. 집에서 이렇게 한번 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으세요. 얼굴이 발그레하면서 혈액순환이 딱 되죠. 혈액순환이 된다는 얘기는 표피에 산소와 영양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각질 제거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어떤 단계시죠? 스킨 바르시죠. 그죠? 스킨 바를 때는 이제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이분은 약간 민감하면서 그냥 보통 피부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기 때문에 민감용 미스트를 뿌려줍니다. 저희는 이따가 워터건으로 뿌려드릴 거예요. 워터건으로 뿌리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스트 하나 딱 있으면은 스킨 대신에 요거 하나만 충분히 뿌려주시면 되세요. 요거 자체를 스킨을 뿌려주시면은 앰플 효과까지 같이 봅니다. 근데 나는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앰플에 섞어서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죠. 집에 세럼이나 앰플 한두 가지씩은 다 갖고 계시죠. 아로마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고요.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콜라겐이다, 히알루론산이다 굉장히 많은 이런 앰플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앰플들 쓰실 때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으세요. 지금은 이제 뭐 피부 트러블 여드름 쪽을 많이 하니까 비피다라는 것이 있는, 이거는 여러분들 화장품 원액입니다. 원액.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화장품 원액 앰플이거든요. 이런 원액 앰플을 어디에 섞어요? 이 미스트에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스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에 대한 30% 정도로 섞으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런 앰플을 여기에다 같이 섞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될까요? 이러면 원액 앰플 미스트가 되는 거예요. 비피다를 섞으면 비피다 화장수 세럼이 되시는 거고요. 콜라겐을 섞으면 콜라겐 세럼이 되시는 거고, 히알루론산을 섞으면 히알루론산 세럼이 되시는 거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요즘 뭐 갈락토미세스라든지 이런 거 많이 아시죠? 이걸 섞으면 그대로 그 세럼이 되시는 거예요. 수십만 원짜리 세럼이 그냥 되시는 겁니다. 이런 세럼은 그냥 원액 그 자체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보통 1000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물질 10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100%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활성수소 사다가 지금 요 우리 미스트 한 병이잖아요. 한 병에 이런 거 한 5분의 1 정도 만드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면 이거 5병을 만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앰플을 일반인들도 살 수가 있나요? 그럼요. 일반인들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0% 천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수소수 앰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소수 비피다 앰플. 그죠? 수소수 비피다 앰플, 수소수 갈락토미세스 앰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씩 주고 사시는 세럼보다 농도가 몇 배? 100배 이상 더 많습니다. 그럼 부작용이 안 날까요? 걱정하시잖아요. 농도가 그렇게 많으면 여러분들은 화장품의 부작용은 어디서 나냐면요. 화장품이 여러 가지 물질이 섞일 때 방부제 같은 걸 넣죠. 그런 거에 화학 반응이 나서 트러블이 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천연 물질 자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살균력이 99.9%가 되다 보니까 이 세럼의 효과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작용을 하셨어요? 99.9% 항균의 클렌징, 딥클렌징을 다 하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천연의 수소수와 같이 화장품 원액 앰플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흡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어떤 거를 얼만큼 바르느냐보다 흡수력이 얼만큼 높으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부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드리시고, 여러분들이 바디 마사지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디 마사지 여러분들 이런 데 이제 데콜테나 이런 데 마사지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 마사지 오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사지 오일만 들어갔을 때는 약간 미끈미끈하면서 뻑뻑하고 오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디 마사지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앰플 미스트 해놓은 것도 상관없고 다시 다른 아까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왜냐면 이거 아까 해놓은 거는 앰플 섞어놓은 거 아깝잖아요. 바디 하시기에. 그러니까 일반 수소수를 또 한 병 담아 놓으시는 거예요. 하셔서 내가 쓰고자 하는 그런 마사지 오일에서 같이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몸에다 이걸 한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같이 더울 때 기름만 바르시면 약간 끈끈한 느낌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100% 천연의 아로마 오일들은 수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수와 함께 섞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마사지 오일도 반밖에 안 들고 발라도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오일 바른 느낌이 드시나요? 전혀 느낌이 안 들죠. 그러면서 피부가 벨벳처럼 되시는 거예요. 벨벳처럼 촉촉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흡수가 굉장히 빨라지죠. 만약에 얼굴도 같이 하시고 싶다 그러면 얼굴도 같이 바르셔도 됩니다. 만져보셔도 됩니다. 절대로 끈적거리거나 하지 않으세요. 만져보셔도 돼요. 촉촉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따가 얼굴 마사지도 이렇게 저희 100% 천연 아르간 오일로 마사지를 해드릴 거예요. 예. 천연 아르간 오일로 아르간 오일에 아로마가 같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가 탱글탱글해지네. 이렇게 해서 느끼죠? 네. 보기만 봐도 탱글탱글해져. 받으시는 분 피부가 훨씬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저희도 마사지 같은 거 할 때 좀 네. 누르고 이러면 좀 좋아지는 아. 그런 데가 있을까요? 예, 피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일을 전부 이렇게 지금 수소수하고 같이 섞어서 발라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쭉 발라서 흡수를 시키고 싶으세요. 그러면 인체 가장 피곤한 데가 눈입니다. 눈 관리해 주실 때는 눈썹 앞머리 찬죽이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눈썹 전체를 딱 힘줘서 눌러주신 다음에 우리 이 태양혈, 관자놀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을 지그시 눌러서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주세요. 당겨주시고 그다음에 눈 밑은 최대한 가볍게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극이 되시니까요. 그다음에 콧망울 옆부분을 눌러서 위로 살짝 눌러주시고요. 그대로 당겨서 해주시고 이마는 가능하면 위로 쓸어 올려주시고 예. 그다음에 입꼬리 가장자리 눌러서 살짝 끌어 당겨 주시고 그다음에 귀 앞머리 이렇게 하시면 딱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턱 훑어서 밑에서 한번 눌러서 반드시 밑으로 내려주시고 턱은 이렇게 훑어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러분들 얼굴 붓기 빼는 거 가장 좋은 방법 여기 두들겨 주시는 겁니다. 두들겨 보세요. 머리까지 다 시원하실 거예요. 요 밑에를 두들겨 주시면. 붓기도 빠지고 얼굴형도 잡히고요. 이런 아로마 오일 발라놓고 하면 훨씬 더 좋으세요. 이렇게.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주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바를 때는 반드시 두들겨서 발라주세요. 이거 문지르지 마시고 두들겨서 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예, 그럴 땐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쳐서 발라주시고 가능하면 영양크림 에센스는 전부 두들겨서 발라주시고 화장수는 여러분들 미스트를 이렇게 뿌리실 거잖아요. 수소수를 뿌리신 다음에 가능하면 목에서부터 쓸어 올려서 발라주세요. 이렇게 데콜테에서부터 쓸어 올려서 발라줘요. 이렇게 이마는 반드시 쓸어 올리시라고 그랬죠. 이렇게 턱 같이 해서 이렇게 얼굴은 목하고 연장이에요. 요만큼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항상 아이크림만 빼놓고 목은 항상 클렌징부터 마무리까지 다 해주시는 거. 그게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지금 한 3시 조금 넘었거든요. 예. 저희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네, 그 정도. 골드 패치를 집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이건 24K 순금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독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해독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해독하면 뭐니 해도 24K 골드죠. 옛날 고대 황실에서부터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장수, 무병과 장수를 뜻하는 데는 골드를 빼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보면 전부 다 무얼로 차장이 되어 있나요?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죠.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해독입니다. 해도. 네, 해독. 여드름 피부에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드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소들이 더 많이 빨려 들어간다 그랬죠. 독소가 더 많이 빨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염증이나 이런 세균들이 더 많이 번식을 하고 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해독이죠. 우리가 수소수를 쓰는 거 이유도 바로 해독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 이렇게 붙여놓고 뭐 다른 일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유기농 마사지를 딱 하신 다음에 아까우시잖아요. 그건 닦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수를 이렇게 뿌려주세요. 뿌리신 다음에 가볍게 문질러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따뜻한 정도. 싹 흡수. 이럴 땐 아까우니까 목까지. 전부 다. 아, 이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흡수를 시켜주시면 뇌혈관까지 여러분들 골반, 태반, 머리카락까지 다 흡수가 되세요. 그럼 이렇게 하시다가 또 다시 뻑뻑해지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수소수를 뿌리세요. 이렇게 자기 타입에 맞는 수소수를 다시 뿌리시고 관리받을 때 저희도 금 예, 오늘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특별히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드릴 때 오늘은 지금은 뭐냐면 아까 비피다 영양액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걸로 이렇게 해서 또 해드리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탄력이 없으신 분은 콜라겐 앰플로 수소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드리고
얼만큼 해독이 됐나 한번 볼까요? 금은 그 순간 해독을 시킵니다. 그 순간. 그 순간 해독을 시켜서 딱 러빙을 해주시면 지금 이분 얼굴에다 별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마사지, 클렌징, 딥 클렌징 다 했어요. 보세요. 얼굴에서 이렇게 묻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경피 해독입니다. 수소수와 24K 골드가 결합이 돼서 금방 바로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순간 배출해요. 이 골드는 음이온과 양이온 작용을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랬을 때 음이온은 영양소를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양이온은 노폐물, 모공 속의 노폐물을 뱉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폐물을 뱉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1시간 반 정도 마사지를 받고 나셔도 얼굴이 절대로 붉어지거나 트러블 나시는 경우가 없으실 거예요. 완벽한 경피 해독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즘에 알로에베라 많이 쓰시지 않으세요? 알로에베라 또 많이 쓰시잖아요. 햇빛에 많이 그을르시는 분도 계세요. 그죠? 햇빛에 많이 그을르고 오시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요? 얼굴에 번이 생기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수소수 70에 알로에 30, 7대 3 정도를 섞으세요. 그래서 이런 알로에 한 병 정도는 다 갖고 계시잖아요. 알로에를 사실 때는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알로에를 사세요. 합성 방부제 들은 거 쓰시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병에 넣고 흔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다른 병에 넣고 만약에 여기다 만드신다 그러면은 70% 정도 수소수를 넣으시고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거를 30% 정도를 알로에 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펌핑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흔들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알로에는 여기는 지금 펌핑이지만 여기에 들어가셔서 분사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햇빛에 많이 그을리셨거나 번을 입으셨거나 또 목욕탕에 갔다 왔는데 얼굴이 빨간한 게 안 가라앉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렇게 수딩젤을 내 스스로 수소수 수딩젤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기초 화장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물 중에는 여기는 산성에 가까운 좀 그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 그 여드름 쪽, 지성 쪽 물 버튼이 있습니다. 그 물 버튼은 여러분들 어디에 쓰시면 가장 중요한 부위에 꼭 써주시기 바래요. 우리가 샤워를 합니다. 여성분들은 빗물을 하시잖아요. 수돗물로 하시면 거기에 있는 용존 수소, 아니 용존 그 뭐가 있습니까? 수소 이온 농도를 재보시면 거의 없어요. 뭐 때문에? 염소 소독 때문에. 그러면 이런 염소들은 굉장히 해롭거든요. 특히 아토피나 이렇게 여드름이 있으시거나 상처가 있는 분들, 특히 애기 피부 이런 아토피 있는 분들이 이 물이 다잖아요. 용존 무엇이 있는 염소가 있는 물을 쓰시면 더 악화가 돼요. 더 상처가 되고 어떻게 면역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때 수소수를 가지고 세안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위에 수소수를 꼭 써주셔라. 그때는 민감성도 아니고 복합성도 아니고 지성 쪽으로. 왜요? 왜 그랬죠? 지성 쪽은 무엇이 많다 그랬어요? 살균력. 살균력이 99.9%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세정제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뭐 남성 세정제, 여성 세정제 등 이런 거 쓰시면은 이런 걸로 아주 부드러운 거품이 문질러 내시고 물로 닦으세요. 그냥 샤워기 틀어서 염소가 들어있는 물로 닦으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딱 펌프 눌러서 볼에 우리 수소수에 어떤 물질? 여드름 쪽에 있는 그 강력한 살균력이 있는 물을 해서 그걸로 같이 발라주시라는 얘기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닦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들겨서 흡수시켜 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비누니까 그건 100% 천연입니다. 천연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닦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수돗물로 하시지 말고 수소수로 꼭 닦아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톡톡톡 두들겨서 그냥 막 얼굴 닦고 막 이런 데 닦고 한 수건으로 닦지 마시고 그대로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이거 미스트 한 명씩 다 주시나요? 예,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피부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피부 타입에 맞는 거를 하나씩 드리고 또 하나는 상성수를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있는 분은 뭐 그냥 처음부터 산성수를 있으시겠지만 살균수를 받으시지만 여러분들 어디에 쓰시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부위에 쓰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수돗물로 씻었다 하실 때는 어떻게 돼? 우리 여드름 지성용 살균수를 갖고 가셔서 어떻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성의가 있다 그러면은 이 닦으실 때 여러분들 각을요. 밖에 나와서 칫솔 들고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럴 때 이 우리 중간에 그 각을 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서 그냥 입에 뿌려주시고 입에 헹궈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게 뚜껑에서 이렇게 우물우물해서 뱉으셔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미스트 2개 정도는 늘 갖고 다니시는 게 좋겠어요. 왜 늘 일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여행 가실 때 꼭 갖고 가셔야 될 게 살균수, 그 다음에 각을 할 수 있는 가글수, 그 다음에 내 피부에 맞는 미스트, 세럼수, 이렇게 3개는 꼭 갖고 다니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원장님 3가지 미스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 가글수 하나, 살균수 하나, 또 내 얼굴 피부 타입에 맞는 미스트, 세럼수 하나 이렇게. 전부 다 측정을 다 했거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드릴 거니까 예. 피부 관리를 할 때 자기 걸로 해 드릴 거예요. 전부 다 지금. 근데 좀 조를 나눠서 지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첫 번째는 약간 이제 문제성 피부부터 먼저 할게요. 아, 그거 슬프네요. 먼저 해드리는 게 슬픈 건가요? 아니면 그냥 피부로 보여서. 근데 사우나 이런 게 지금 좀 뭐랄까 좀 민감하고 이런 사람들은 크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냥 피부 좋은 분은 가서 사우나를 좀 넉넉하게 하시고. 예, 맞습니다. 문제점 있는 가장 사람들은 탁월하신 선택이십니다. 좀 빨리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좀 그래 지금 피부 타입을 다 나눴거든요. 지금 나눠놨으니까 그 맞춰서. 지금 흡연되시는 분은 문제성 피부인 건가요? 지금 하시는 분요? 네. 스파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그럼 뭐 저희가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원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피부를 이제 총괄해서 지금 여기 데이터를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먼저 하실 분은 오한이 그리고 또 여기 뭐야 고나경. 당첨되신 분들 가서 탈의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